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물에 닿으면 멈춰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전일 빌딩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등 2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의 환자 폭행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가 추가 고발과 함께 위탁 해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의 핵심인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가 올해 안에 결정됩니다. 60대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했다는 소식 그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폭우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동 휠체어의 구조적 문제가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천변을 지나던 60대 장애인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전동 휠체어가 물에 닿아 작동을 멈추자 불어나는 물을 피하지 못한 채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가장 위치가 낮은 그 모터 부위에 물이 들어감으로써 합선이 되고 또 작동이 멈추는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 배터리 등 운행에 필수적인 주요 부품이 지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 위치해 있고 배터리는 방수가 되지 않아 물에 닿으면 바로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전동 휠체어 수리 건수는 비가 온 다음 날 2배가량 폭증하는 등 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리가 소나기 온 다음 날 배 이상 늘어요, 수리가. 왜냐면 우리 핸드폰 빠지면 핸드폰 못 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비를 맞으면 완전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데 이 브레이크를 푸는 장치도 뒤편에 위치해 있어 지체장애인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전동 휠체어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제품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가 사회적 약자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이 부분도 더욱 연구를 해서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광주 전남 천여 명의 장애인과 노인들이 비 오는 날만 되면 위태로운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우리 지역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60mm가량의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지역별로 강수차가 큰 가운데 집중호우 쏟아지는 곳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밤 열대가 나타나면서 아침부터 꽤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남에는 폭염주의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32도, 내일은 31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무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불쾌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 유지하겠고요. 밤에도 곳곳에 열대야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7.3도, 영광이 28.2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이 31도, 담양과 화순 32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은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이 3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5.18 당시 공군의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5월 단체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 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 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의 특별조사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또 당시 전일 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사건 등 2건과 관련한 특별 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5월 단체들이 참여를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올 초 37년 만에 전이빌딩에서 헬기 사격 흔적이 발견되며 진상규명 요구가 들끓어온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새롭게 모든 걸 시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저희들도 다질 것이고 다행히 또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으니까 또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시급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5.18에 대한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전두환 노태우를 5월 학살의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 지역민들은 또 당시 군 관련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나오기를 기대했고 전두환 노태우 씨 등 5.18 당시 시민 학살 책임자에 대한 재조사와 처벌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는 5.18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소신과 의지가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론 정치권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5.18 기념식에서 진상규명 의지를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소신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전일빌딩을 방문해서 헬기 총탄 흔적을 살펴본 자리에서도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기총조사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탄원의 개수를 보면 무차별 난사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기 난사 의혹에 이어서 최근엔 공군 전투기를 출격 대기시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대통령은 특별조사라는 업무 지시 카드를 꺼냈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특별법 논의에 속도를 붙이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국방부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포 명령자를 비롯해서 5.18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지만 그 길을 여는데 정부의 특별조사가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경무관을 추모하는 흉상이 세워집니다. 경찰청은 5.18 당시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있으면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직위 해제된 이후 고문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숨진 안 경무관을 기리기 위해 추모 흉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유족과 전남경찰청과 협의해 결정합니다. (5.18) 발포 책임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진상규명을 법제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5.18 당시 공군이 광주 폭격을 위해 출격을 대기했다는 증언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번 증언의 의미와 파장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충격적인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광주 시민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당시 전투기까지 동원돼서 거기에 공대지 폭탄을 싣고 광주로 출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 공수부대, 육군만 아니라 공군까지 참여해서 광주 시민들을 제압하려고 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진상규명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진상규명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어제 특별조사를 지시하셨고 또 5.18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특별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대표 발의하고 88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내에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지금 어제 대통령께 지시해서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를 2건에 대해서 들어갔는데요.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는데 국방부는 과거 자료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변형한 그런 당사자입니다. 조사 대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국회와 대통령이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들로 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안매장 의혹, 또 각종 인권 유린 의혹, 또 헬기 사격, 또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이런 모든 문제들을 조사해야 되고 또 군이 그렇게 자료를 은폐 왜곡하려 했던 의혹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의 국가 공인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작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5.18과 관련한 다른 법안들도 발의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네, 내용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진상규명 법안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이물리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기념곡으로 만들자는 법안. 네. 또 많은 5.18을 논란을 일으키고 왜곡시켰던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왜곡 행위를 방지하자는 법안. 법률로 처벌하자는 법안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 진상규명 특별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법이 만들어지면 그런 문제도 다 같이 함께 논의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할 텐데요. 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넘어서느냐가 관건이라고 하죠. 네, 자유한국당은 아시는 것처럼 북한군 개입설도 조사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진상규명 법안을 만들면서 5.18 단체나 광주 시민단체도 좋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조사하자. 북한 개입설 조사하자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당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대해서 모든 당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발표해서 난관이 있겠지만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시는 5.18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정말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의 기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의 핵심인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가 올해 안에 결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내년부터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이 속도감을 낼 전망입니다. 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은 아직 노선조차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기획재정부가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은 지난해 배정된 예산 800억 원을 다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이번 결산 심사에 보니까 작년에 800억 예산이 반영됐는데 500억이 불용됐어요. 따라서 호남 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라도 무안공항 경유 문제는 하루빨리 결정돼야 할 현안. 국토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마무리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의뢰가 들어가서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기 때문에 올 하반기 안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호남 고속철 조기 완공을 포함한 만큼 이 같은 발언은 무안공항 경유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은 올해 안에 노선이 결정되고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변경과 실시 설계가 착수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금호타이어의 생산량이 30% 줄 경우 9천억 원대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김봉진 책임연구위원이 작성한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 효과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와 곡성 공장의 생산량이 30% 감소하면 지역 내 생산이 9,100억 원가량 줄고 고용도 2,200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기술 수준과 시장 경쟁력이 더 낮은 해외 기업에 매각하면 평균 30%의 생산 감축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동영, 천정배 두 후보가 광주와 전남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호남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자신을 지지해야 국민의당도 살고 호남의 자존심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정배 후보는 호남의 소외와 차별을 종식시키겠다고 주장하는 한편 명분 없는 안철수 후보의 출마는 호남 배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한편 이현주 후보는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사칭해 특정 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SNS 문자가 유포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에너지 효율에 쾌적한 주거 환경이 더해진 저에너지 건물, 이른바 패시브 하우스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높은 시공 비용 등 해결 과제도 적지 않지만 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연양동의 한 경로당. 외관상 일반 건물과 다를 바 없지만 최근 이곳은 저에너지 건물, 이른바 패시브 하우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독일 패시브하우스 협회의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과한 공공 건물은 이 경로당을 포함해 국내에 단 2곳. 특히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해 친환경 주택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비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10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좋지만 사람이 느끼는 쾌적성 자체가 다르죠. 순천시 서면의 한 개인주택도 집 곳곳에 특수 창호와 차양막 등 친환경 요소가 더해졌습니다. 거주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난방비나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습니다. 아파트에서는 한 8만 원 정도 냈는데 여기는 태양광 쓰고 하니까 2,500원 꼴. 80% 좋다 할까? 단열 효과, 공기 순환을 통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가 장점이지만 높은 시공 비용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공 건물과 달리 일반 주택은 공사비가 비싸 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녹색 건축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 거주를 기준으로 패시브하우스는 또 다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패시브하우스가 생태도시 순천시에서 또 다른 환경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의 환자 폭행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가 추가 고발과 함께 위탁 해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보고에서 광주시는 병원 이사장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 측이 투탁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위탁 해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43살 김모 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 심천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7,200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전 6시쯤 광주시 동구 금동의 한 모텔 인근 도로에서 20살 여성 A씨가 숨진 채 추락해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군 휴가를 나온 대학 동기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한 점으로 미뤄 21살 B 일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하는 한편 부검 등을 통해 타살이나 사고사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때묻지 않은 섬 해안은 생물들의 보고입니다. 이름만큼 아름다운 비단 고둥으로 넘치는 모래사장을 박영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파도가 모래에 부딪히는 소리가 심리를 간다는 해수욕장. 썰물이 되자 관광객과 주민들이 바닷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간조 때 드러나는 구간인 조간대부터 수심 4~5m까지 서식하는 비단 고둥을 캐는 겁니다. 어른 엄지 손톱보다 조금 큰 비단 고둥은 청정 백사장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보일 정도로 모래 밑에 끄을 때 그 정도 되지 이렇게
막 오염이 있고 그러나 이렇게 저 구정물이 막 흙탕물 같은처럼 있으면 없고 그러죠. 자동으로 없어져요 이게. 껍데기가 비단처럼 아름답다는 비단고둥은 광복절 전후 여름철이 제철이라 해방고둥, 또 모래 속으로 돌며 파고든다 해서 맷돌고둥 등 별칭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모래를 파고드는 습성 때문에 백사장에 앉아 손으로 캐거나 제첩을 캘 때 쓰는 거랭이 같은 도구를 쟁기질하듯 사용하기도 합니다. 1년 이상 자란 성체를 캐서 탕이나 무침 등으로 먹는 비단고둥은 7, 8월 또 하나의 별미로 꼽힙니다. 맛있죠. 우리 옛날에는 이걸로 없을 시대들은 고기 안 먹을 수 이거 많이 하고 먹었어요. 달랑개와 민들조개처럼 비단고둥은 청정한 섬 모래 해변의 환경 지표 생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용할 열차권 예매가 다음 주부터 실시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9일 경부선, 30일 호남 전라선의 예매를 실시하는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역 창구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진행되며 한 사람이 최대 12장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서고속철도 SRT는 다음 달 5일 경부선, 6일 호남선 예매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광주 시립발레단과 창극단, 오페라단의 단장이 위촉됐습니다. 광주시는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장을 시립발레단장으로, 또 창극단장에는 유영애 전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을 선임했고, 새롭게 출범하는 오페라단은 정갑균 씨를 단장으로 위촉했습니다. 특히 최태지 시립발레단장은 국립발레단장을 4차례 역임하며 발레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우리 지역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최대 60mm가량의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지역별로 강수차가 큰 가운데 집중호우 쏟아지는 곳 있으니까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밤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아침부터 꽤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남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32도, 내일은 31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불쾌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 유지하겠고요. 당분간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되니까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7.3도, 영광 28.2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나주 32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이 32도로 평년 기온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겠고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낮 기온 유지하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비가 오락가락하니까 우산 항상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